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나스닥 100 ETF와 S&P 500의 10년 수익률 비교인데요.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투자 목표는 꾸준히 성장하는 자산을 찾아내고 그걸 놓지 않고 오래 가져가는 거잖아요. 과연 어떤 지수가 우리에게 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볼까요? 먼저 S&P 500 지수와 관련 ETF에 대해 알아볼게요. S&P 500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예요. 한마디로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워렌 버핏도 극찬했던 지수이기도 하고요.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SPDR S&P 500, ETF Trust, 줄여서 SPY가 있고 Vanguard S&P 500 ETF, VOO, 그리고 iShares Core S&P 500 ETF, IVV 등이 있습니다. 특히 VOO나 IVV 같은 ETF는 수수료가 0.03%로 아주 낮아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S&P 500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통신, 산업재 등 정말 여러 섹터에 골고루 투자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침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본을 가장 잘 지키는 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S&P 500의 과거 수익률을 보면 지난 50년간 연평균 약 10%에서 12%를 기록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뜨거운 감자, 나스닥 100 지수와 ETF를 살펴볼까요?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중 상위 100개 우량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술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엔비스큐 QQQ가 있고요. 국내 상장 ETF 중에는 TIGR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S&P 500보다 훨씬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높은 잠재력만큼 변동성도 큰 편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스닥 100의 과거 수익률을 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초과했어요. 특히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QQQ ETF는 연평균 18.7%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S&P 500은 13.62% 성장했습니다. TIGR 미국 나스닥 100 ETF도 2010년 상장 이후 무려 1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기술주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입증했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두 지수의 10년 수익률을 본격적으로 비교해볼까요?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나스닥 100은 기술주의 끊임없는 성장에 힘입어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100은 변동성 역시 S&P 500보다 훨씬 큽니다. 기술주가 잘 나갈 때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는 더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최근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들은 향후 10년간 S&P 500의 연평균 명목 총 수익률이 3%에 그칠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지난 10년간의 13%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JP모건도 향후 10년간 S&P 500의 연간 수익률을 약 6%로 전망했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지난 10년간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견인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에 대한 우려와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 그리고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 특히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S&P 500과 나스닥 100에 각각 50%씩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지난 20년간 약 11.5%의 연한산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S&P 500 단독 투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그리고 나스닥 100 단독 투자보다는 낮은 변동성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예요. 결국 적절한 분산 투자가 심리적 안정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지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투자 시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마음 편하게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면 S&P 500 ETF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좀 더 공격적이고 높은 성장 가능성을 추구하며 시장의 출렁거림을 견딜 수 있는 갑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스닥 100 ETF를 고려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역시 두 지수의 장점을 활용해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두 개의 든든한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달까요? 둘째, ETF를 고를 때는 수수료와 괴리율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ETF라도 수수료가 높거나 기초 지수와의 괴리율이 크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수수료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로 다가옵니다. 셋째, 장기 투자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오히려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일 때도 많습니다. 넷째, 최근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몇 년간 시장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100 ETF와 S&P 500 ETF는 각각의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소 수준에 따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은 나스닥 100 ETF가 눈부신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앞으로의 10년은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해요.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비옥한 땅에 꾸준히 뿌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지,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투자 결실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